계속해서 필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자의 점과 핵을 차례차례 써서 하나의 글자를 형성해가는 순서를 필순이라고 합니다. 필순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고안된 서법으로 글자의 모양을 빠르고 맵시 있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이죠. 예전에 글을 쓸 때는 대부분 붓을 이용했기 때문에 서체의 변화와 발전은 붓글씨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붓을 한번 움직여 쓸 수 있는 부분을 한 획이라고 하며, 획은 형태에 따라서 점과 선으로, 자, 이렇게 획은 점과 선으로 나눌 수 있고요. 다시 선은 직선과 곡선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필수는 결국 점과 선을 잇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자는 정방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네모난 모양 있죠? 국어도 마찬가지죠. 정방형을 기본 모양으로 하기 때문에 한쪽을 너무 길거나 넓게 써서 글자 모양의 균형이나 비례가 맞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자의 필순을 알면 한자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글자를 쓸 때 자체의 균형과 비례를 유지할 수 있어서 모양을 아름답게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한자를 써 내려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순, 획의 순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획은 위에서 아래로 쓴다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순서가 맨 위에서부터 아래로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석삼자를 쓸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야 되는 거죠. 필순을 한번 볼까요? 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써 내려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 방향으로. 아까 첫 번째 석삼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면 내천자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방향을 옮겨갔죠. 자, 다음 사람 인자는 삐침과 파임이 만나면 삐침을 먼저 써야 된다는 겁니다. 삐침 글자는 이렇게 쓰는 거, 파임은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순서가 먼저 써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사람 인자는 삐침을 먼저 쓰고 파임을 나중에 쓰는 것입니다. 외울 때는 삐침을 먼저 라고 외우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열십자입니다. 열십자는 가로획과 세로획이 만나면 가로획을 먼저 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획이 항상 먼저입니다. 가로획 쓰고 세로획. 안쪽과 바깥쪽이 있을 때는 바깥쪽을 먼저 씁니다. 한번 볼까요? 바깥쪽 네모 쓰고,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닫아주는 거죠. 다음은 가운데 중자입니다. 가운데 중자는 꿰뚫는 획은 가장 나중에 쓰는 것입니다. 네모 먼저 긋고 가운데 중, 꿰뚫는 획을 맨 마지막에 썼다, 그죠? 자, 다음 좌우의 모양이 같을 때는 가운데를 먼저 써주세요. 가운데 먼저 쓰고 삐침, 파임 순서로 쓰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길도자입니다. 길도자는 받침이 앞에 있다, 그죠? 받침을 제일 마지막에 씁니다. 삐침, 파임, 위에서 아래로, 가로, 세로, 그 다음 받침을 제일 마지막 쓸 수 있겠나요? 네, 길도자였습니다. 마지막 규칙 볼까요? 개견자입니다. 오른쪽 위에 점을 제일 마지막에 찍는다는 것입니다. 자, 삐침과 파임, 가운데 획. 자, 제일 먼저 쓰는 거는 가운데 획부터 먼저 쓰고, 삐침, 파임, 점의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볼까요? 가운데 긋고 삐침, 파임, 점 이 순서대로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한문을 공용 문자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상의 언어 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한자 어휘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학습자들이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환경에 매우 익숙해져 있어서 한자 어휘를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죠. 어휘를 이루고 있는 한자를 알지 못해서 어휘를 귀에 들리는 대로 쓰는 과정에서 고유어와 한자어를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잘못 쓰는 한자 어휘를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말 속 한자 어휘와 한자 그리고 한문 학습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말 속 한자 어휘, 잘못 쓰인 어휘, 바르게 고치기 문제가 확인하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3쪽입니다. 확인하기 문제, 한자 어휘 먼저 하고 확인하기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 속에서 잘못 쓰인 한자 어휘를 찾아 바르게 고쳐보세요. 그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자, 잘못된 거 찾으셨나요? 네, 바로 문안, 잘못됐다, 그죠? 문안이 바르게 쓰인 표현입니다. 문안이라는 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다, 이렇다 할 단점이나 흠잡을 만한 것이 없을 때 쓰는 말은 바로 문안입니다. 그럼 문안은 뭘까요? 네, 아침에 부모님들께 안녕히 주무셨는지 또는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드리러 갈 때 안부를 여쭙다라는 의미가 바로 문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의 요청을 거절하자니 후환이 두렵다. 찾으셨나요? 네,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후환, 후환이 바르게 된 거죠. 후환이라는 말은 어떤 일로 말미암아 뒷날 생기는 걱정과 근심을 후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문장, 저는 올해 향년 16세로 꽃다운 나이입니다. 뭐가 잘못된 문장일까요? 잘못된 어휘는 네, 향년이 아니라 방년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20세 전후에 한창 젊은 꽃다운 나이를 방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향년은 무슨 뜻일까요? 한평생 살아 누린 나이, 거의 죽을 때 다 되었을 때 내 나이를 말할 때 향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방년 16세로 꽃다운 나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한 어휘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제 더 이상은 불필요한 논쟁을 지향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도 많이 배웠던 문장이다, 그죠? 네, 지향이 아니라 지양이라고 고쳐야 되겠다, 그죠? 지양은 어떠한 것을 하지 않다 또는 피하다라는 의미의 지향입니다. 지향은 어떤 목표로 뜻이 쏠려서 향함,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을 지향이라고 하고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지양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옆에 확인하기 문제 풀이 계속해 볼까요? 네, 확인하기 1번,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모양, 자, 이 한자의 모양에 어울리는 음은 앞에서도 했었죠? 상입니다. 뜻은 코끼리 상이 되겠습니다. 해설을 한번 볼까요? 네, 한자의 3요소, 한자의 3요소에는 한자의 모양과 음과 뜻이 있어야 한다 였습니다. 뜻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한자가 표의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뜬 글자.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뜬 글자 어떤 걸까요? 네, 해설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답, 회의 문자였고 근본 본자는 지사 문자,
윗상자는 지사, 그리고 뾰족하다 첨자는 회의 문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네, 4번이 되겠다. 그죠? 화살시, 화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두 글자로 써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전, 자전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자전에서 한자를 찾기 위해서 만든 것, 한자를 잘 찾기 위해서 자전에서 무엇을 보고 찾을 수 있었죠? 네, 한자의 형태에서 공통되는 글자의 한 부분인 바로 부수입니다. 부수를 알면 한자의 뜻을 짐작할 수 있고, 부수는 다른 글자의 일부로 쓰일 때 모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필순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받침을 먼저 쓴다. 아래에서 위로 쓴다. 바깥쪽은 나중에 쓴다. 꿰뚫는 획은 나중에 쓴다. 파임은 삐침보다 먼저 쓴다. 자, 어떤 말이 맞는 말일까요? 네, 찾으셨나요? 꿰뚫는 획은 나중에 쓴다. 그렇죠? 가운데 중자를 쓸 때 가운데 중 네모 만들고 꿰뚫는 획을 나중에 썼었다. 그죠? 그럼 받침은 먼저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썼죠?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석삼자를 쓸 때처럼 위에서 아래로 쓰는 순서가 맞습니다. 바깥쪽을 제일 먼저 썼죠? 바깥쪽 쓰고, 이건 이날 인자입니다. 마지막에 닫는 것까지 바깥쪽 먼저 쓰고 안에 거 쓰고 마지막 닫았습니다. 파임은 삐침보다 먼저 쓴다. 삐침이 항상 먼저였다. 그죠? 파임은 먼저 쓰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쪽에 있는 확인하기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으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3월 23일 월요일 강의에 첨부한 과제 파일을 꼭 출력을 해서 수행을 하길 바랍니다. 이번 온라인 수업에서도 과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창의활동지와 나의 이름을 한자로 찾아쓰기입니다. 그리고 신출한자 쓰기 과제도 필순을 찾아보고 필순에 맞게 쓰는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네, 과제 파일을 다운받아서 출력 후 과제를 수행하면 오프라인 개학 후에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해왔던 과제들을 모아서 포트폴리오로 제출하세요. 그러면 학기 말에 성적에 모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과제를 출력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고 학교 방문 시간과 요일을 남겨주시면 필요한 과제 파일을 출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 한문 첫 시간 도착!